자, 뉴욕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가 이제 경신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도 특징주들이 많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주요 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8% 내린 39,344.7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10% 오른 5,572.85를, 나스닥 지수도 0.28% 오른 18,403.7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서만 35번째 경신했는데요. 월가에서는 S&P 500 목표치 상향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자산운용은 견조한 실적 전망과 탄력적인 경제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S&P 500 연말 목표치를 5,9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월가 주요 투자기관 중 두 번째로 높은 연말 전망치입니다. 앞서 월가 주요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ISI가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를 6,000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UBS 전략가 빈센트 히니는 견고한 경제 및 매출 성장, 금리 인하, 인공지능 AI 투자 증가에 힘입은 펀더멘털이 여전히 증시를 지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순위 변동이 있었는데요. 애플 주가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날 애플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65% 오른 채 마감했는데요. 이달 1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으로 역대 최고가도 더 높였습니다. 시가총액도 3조 4,934억 달러로 불어나며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애플이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은 지난달 13일 이후 25일 만인데요. 애플은 지난달 10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아이폰 등 자사의 기기에 탑재할 AI 전략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죠. 여기에 2분기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의 2분기 실적 발표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1위 자리를 내준 마이크로소프트는 0.28% 하락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이 엇갈린 가운데 애플과 MS만 시총 1위와 2위 자리를 바꿨는데요. 엔비디아는 1.91% 상승했지만 알파벳은 0.82%, 아마존은 0.36% 각각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특별한 이유 없이 6% 급등했던 메타 플랫폼스는 1.96%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르내림을 반복한 끝에 9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기간 주가는 38.5% 폭등했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해 오늘 특별한 재료는 없었지만 지난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한 호재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다음 달 8일 발표되는 자율주행차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랠리에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관망세를 보였다는 것은 경제 지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잔잔하게 고용 쪽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쪽에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결과 어땠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지표로는 고용 추세 지수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지난 6월 고용 추세 지수 ETI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 6월 ETI가 110.27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5월 수치는 기존 111.44에서 111.0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ETI는 고용시장을 보는 선행지수인데요. 지수가 상승하면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지수가 하락하면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윌 발트러스 컨퍼런스 보드 이코노미스트는 ETI는 6월에도 하락하면서 2022년 3월에 정점을 찍은 뒤 하향 궤적을 이어가고 있다며 6월 ETI의 하락은 고용이 올해 하반기에도 악화할 수 있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의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오늘 발표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6월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3%를 기록해 5월 3.2% 수치보다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2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 것인데요. 최근 발표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계속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지표의 추세를 보면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6% 올랐으며 헤드라인 수치에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 지수도 지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2.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률 둔화 전망과 고용시장 냉각 조짐에 연준이 올해 2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되는 6월 CPI와 파월 의장의 의회 출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내일과 모레 미국 상하원에 출석해 반기 통화 정책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파월 의장은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 중앙은행 연례 정책 콘퍼런스에서 토널 패널로 참석해 향후 1년 내 인플레이션이 2% 초중반으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며 디플레이션 경로에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이 자리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었죠. 이번 주 의회 출석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재확인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경제 지표들을 감안할 때 의회에 출석했어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베어드의 투자 전략 애널리스트인 로스 메이필드는 투자자들은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어조와 고용시장과 관련해 수급이 더 고르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발언을 듣고 싶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내일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주목됩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상원 은행위원회 반기 통화 정책을 보고하게 됩니다. 또 연준 인사들의 공개 발언이 있는데요.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연설과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6월 전미 자영업연맹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자, 내일 시장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지 발언들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